여러분, 21세기의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다른 나라의 영토를 사들이겠다고 나섰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마치 먼 옛날 제국주의 시대의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불과 몇 년 전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것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며 말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 제안이 단호히 거절당하자마자 미국이 그 나라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그저 우연한 해프닝에 불과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묘하고도 흥미로운 국제 정치 드라마의 막을 올리려 합니다. 전 세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와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전술, 그리고 그가 한 발 물러선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면서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 뒤에 감춰진 강대국들의 속내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2019년 여름, 세상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는 느닷없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소식은 마치 황당무계한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린란드 매입을 거대한 부동산 거래에 비유하며 기본적으로 덴마크에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언급했죠.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흘러나온 이 발언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상식적으로 국가의 영토를 사고 판다는 개념 자체가 낯선 현대 시대에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이 나서서 이런 제안을 하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농담으로 치부하거나 트럼프식 돌출 행동이라며 고개를 젓기도 했죠. 하지만 덴마크 정부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는 판매용이 아니다라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마치 무슨 소리냐, 우리 땅은 팔 물건이 아니다라는 듯한 단호한 거절이었죠. 덴마크 총리는 심지어 이 제안을 터무니없다고 표현하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헤드라인으로 다루며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추진, 덴마크 단호히 거절이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단순한 해프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의도가 있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하필 그린란드에 그토록 집착했을까요? 새하얀 얼음으로 뒤덮인 이 거대한 섬이 대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길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걸까요? 사실 그린란드는 단순히 얼음과 눈으로 덮인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상상 이상의 가치를 품고 있는 전략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죠. 먼저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면 그린란드는 북극과 북아메리카, 유럽 대륙을 잇는 교차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서양과 북극해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전략적 요충지인 셈이죠. 특히 냉전 시대부터 미국은 이곳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툴레 공군기지를 건설해 운영해왔습니다. 이 기지는 러시아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감지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의 핵심이자 북극 방어의 최전선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거죠.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는 그린란드의 가치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북극 항로가 새로운 해상 운송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를 통하는 길보다 훨씬 짧아 물류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린란드는 이 새로운 북극 항로의 길목을 지키는 중요한 관문이 되는 셈이죠. 또한 그린란드의 지하에는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이 잠들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터빈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희토류 시장의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린란드 자원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절실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석유, 가스, 우라늄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린란드는 얼음 아래에 숨겨진 막대한 잠재력으로 인해
미중러 강대국들의 치열한 북극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핵심적인 전략적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은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나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오랜 지정학적 이익과 미래 전략을 위한 매우 계산된 움직임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이처럼 그린란드는 얼음 아래에 숨겨진 막대한 잠재력으로 인해 미중러 강대국들의 치열한 북극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핵심적인 전략적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은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나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오랜 지정학적 이익과 미래 전략을 위한 매우 계산된 움직임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은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왔을까요? 2019년 여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제안을 던집니다. 바로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이 매입하겠다는 것이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사회는 술렁였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의 수장이 한 주권 국가의 영토를 사겠다고 나서는 일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마치 오래된 제국주의 시대의 유물이 다시금 고개를 드는 듯한 모습에 많은 이들이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는 판매용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미국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죠. 마치 친구를 팔지 않는다는 듯한 확고한 태도였습니다. 덴마크 국민들 역시 그린란드가 자신들의 영토이자 정체성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했기에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리 만무했습니다. 이처럼 단호한 거절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덴마크 총리의 발언을 무례하다고 비난하며 예정되어 있던 덴마크 국빈 방문을 전격 취소해버립니다. 국빈 방문이라는 것은 외교 관계에서 최고의 예우를 뜻하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강도 높은 외교적 보복 행위였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사실 이는 덴마크를 향한 강력한 압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국제 외교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미국과 덴마크 사이에는 차가운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영토 매입 제안을 넘어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죠. 덴마크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국제사회는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격분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덴마크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회를 선언한 것이죠. 마치 격렬하게 몰아치던 폭풍이 갑자기 잠잠해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시도에서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고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국제정치의 무대에서는 단순한 승패로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더 큰 목표를 위한 전술적 후퇴일 수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철회는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우회적으로 재확인하는 동시에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이번 사건으로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덴마크와 그린란드 모두에게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패배처럼 보였던 이 행동이 사실은 더 큰 그림을 위한 교묘한 포석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냉혹한 국제정치의 속성상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강대국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전술은 때로는 당황스럽지만 그 이면에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예측 불가능한 행보 뒤에는 늘 어떤 목적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했죠. 그린란드 매입 제안이 거절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가 그린란드는 판매용이 아니다라며 단호히 선을 긋자 전 세계는 다음 수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외교적 보복으로 응수했죠. 그는 돌연 덴마크 국빈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국빈 방문이라는 것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정상을 최고 예우로 초청하는 외교관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를 갑작스럽게 취소한다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극도의 불쾌감과 함께 외교적 단절에 가까운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행동이었죠. 당시 덴마크 총리는 이 소식에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일제히 충격에 휩싸였고 미국과 덴마크 간의 관계는 순식간에 차가운 기류에 휩싸이게 되었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에 대한 압박을 더욱 노골적으로 이어갔는데요. 그는 덴마크 총리의 발언을 불쾌하다고 평가하며 덴마크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라는 것은 특정 국가의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수단인데요. 이를 철회한다는 것은 덴마크에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이자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내 제안을 거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듯했죠. 실제로 미국은 이미 덴마크산 풍력 터빈이나 치즈 등 일부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덴마크 경제에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국제 외교 관계가 얼마나 급격하게 냉각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동이 무엇일지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덴마크 입장에서는 강력한 동맹국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얼어붙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요. 하지만 바로 이때 또 한 번의 예측 불가능한 반전이 찾아옵니다.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하던 와중에 그는 돌연 덴마크에 대한 관세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그린란드 매입 제한 거절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간주되었던 압박 카드를 스스로 걷어들인 것이나 다름없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의 반발에 밀려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체면을 구긴 채 후퇴하는 모습처럼 말이죠. 하지만 국제 정치와 협상 테이블에서 전술적 일보 후퇴라는 것은 단순히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적 움직임일 때가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철회 선언 역시 단순한 패배가 아닌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깔린 전술적 후퇴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관세 카드를 걷어들였을까요? 첫째,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 매입 제안으로 이미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이어진 외교적 갈등과 관세 철회는 그린란드가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을 테니까요. 둘째, 덴마크 및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한 제스처였을 수도 있습니다. 덴마크는 미국의 중요한 NATO 동맹국 중 하나이며 유럽연합 내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덴마크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악화될 경우 다른 유럽 동맹국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미국의 대유럽 외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철회는 덴마크와의 관계를 완전히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서도 할 말은 다 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더 큰 목표를 위한 포석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장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가치를 공론화하고 미래의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장기적인 안목이 숨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바둑에서 당장 눈앞에 돌을 내어주면서도 더 넓은 판에서 유리한 형세를 구축하려는 고수의 전략처럼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흔히 거래의 기술로 불립니다.
그는 협상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다가도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데 능숙한 모습을 보여왔죠. 이번 덴마크에 대한 관세 철회 역시 이러한 거래의 기술이 발휘된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후퇴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국제 정치에서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강대국의 본질이 또 한 번 드러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덴마크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세 철회는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단순히 그린란드 매입 제안이 거절당하자 화를 사귀지 못하고 내렸던 결정을 번복한 것에 불과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국제 정치의 무대에서는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그림을 위한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덴마크에 대한 관세 철회는 결코 단순한 패배나 감정적인 후퇴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오히려 이는 고도의 전술적 일보 후퇴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의 맹공을 잠시 피하며 숨을 고르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일시적인 양보를 통해 외교적 압박을 완화하고 더 유리한 다음 국면을 모색하기 위한 포석이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째, 덴마크는 물론 유럽연합 전체의 거센 반발을 누그러뜨리면서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을 더 이상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덴마크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테니까요. 둘째,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재확인하는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비록 매입 제안은 거절당했지만 미국이 그린란드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죠. 이는 미래의 어떤 협상이나 다른 형태의 접근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관세 철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한 자신의 외교 스타일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동시에 자신이 언제든 유연하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는 협상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덴마크 관세 철회는 겉으로는 그린란드 매입 실패에 따른 후퇴처럼 보였을지라도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치밀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쫓는 강대국의 냉혹한 본질이 이러한 방식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손해처럼 보이는 행위 뒤에 숨겨진 장기적인 목표와 전술적 이득을 놓치지 않으려는 움직임인 것이죠. 이처럼 강대국들은 때로는 거친 언사와 행동으로 상대를 압박하다가도 필요할 때는 한 발 물러서며 유연함을 가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린란드 매입 제안과 덴마크 관세 철회 사건은 잊혀진 해프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21세기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얼마나 치밀하고 때로는 기상천외한 형태로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나라의 영토를 사고 파는 거래를 넘어 북극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물밑 경쟁과 외교적 줄다리기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린란드 사건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강대국의 전략적 판단이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내고 어떤 통찰력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숨겨진 국제 정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